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매우 좁은 구간 내에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녹이며 강보합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2주일 가까이 흔들기를 마무리하려는 듯 현물이 종가 고가 마감했지만, 반대로 미국 증시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 서한 발송 이슈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타코 트레이드가 작동한 것일까요? 사실 이 정도면 빠진 것도 아니죠. 변동성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어떤 것들에 주목해야 할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지난주 토요일 미국 지수 선물이 독립기념일로 반장만 열렸지만 종가 저가로 선물이 마감한 것을 반영해서 시가 갭다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선물을 강하게 매수함에 따라 처음 현물 매도가 나오는 것이 확인된 9시에 선물이 41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깼을 뿐 바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아주 지저분한 흔들기 장세가 하루 종일 이어지면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녹였습니다.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대비 상승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난주에 꺾여버린 조선주 등이 제대로 반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이틀 연속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한 등 체감할 수 있는 흐름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또 시장이 또 매우 잘 버틴 것이기도 해요. 외국인들은 현물을 선형적으로 매도하긴 했지만 일중 순매도 최대치 2,500억에 비해서 선물은 5천억을 사들였죠. 그래서 하락을 틀어 막았는데 그 결과 선물 베이시스도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6포인트 저평가까지 올라왔어요. 선물 미결제 약정도 장중 등락에 관계없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장 초반이 선물 고점 424.7포인트에서 다음 거래일인 월요일 시가를 411포인트에서 출발시키니 어쩔 수 없는 손절매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25포인트라는 변동성 내에서의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에 있었던 마켓메이커들은 지수를 양쪽으로 열심히 조였어요. 다만 위클리 옵션이 스트레들 결제에 집중하느라 만기가 4일밖에 남지 않은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생각보다 덜 뺐어요. 그래서 이번 만기까지도 옵션 시장만 놓고 보면 그냥 양쪽으로 프리미엄 빼기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배리어 425포인트를 420포인트로 내렸고요. 하단 배리어는 그대로 405포인트로 두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에 아주 극심한 흔들기가 이어지면서 위클리 옵션에서 순식간에 더블과 반토막이 반복되었지만 오늘에 한해서는 위클리 콜 옵션 415를 당첨시킬 것인가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지수의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것인데요. 마켓메이커들이 옵션 만기가 다가가면서 상단 배리어만 내리고 하단 배리어를 유지시키는 것을 보면 지수를 흔들 수는 있어도 여전히 급락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코스피 200 지수 기준 405포인트는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이번 만기 전에 터치하게 된다면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현재 변동성 지수 기준 25포인트죠. 이걸로 보면 하루만 해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장 초반은 눌림이 있었지만 나름 거래량이 실면서 장 마감까지 매수세가 들어와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의미가 있는 것은 현물 기준으로 지난 6월 말이 고점이나 또 지난주의 고점을 모두 돌파해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드디어 럭셔리 주식들이 라인메탈과 함께 움직였어요. 다만 이 가는 놈이 간다고 에르메스가 2.48% 상승한 동안 루이비통은 2.94% 하락하면서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줬어요. 사실 에르메스는 관세를 10% 맞는다 하더라도 매출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메스티지로 볼 수 있는 루이비통은 영향이 있겠죠. 뉴스플로 또한 이 트럼프의 관세 90일 유예 종료가 어떻게 걸러난지를 좀 관망하면서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영국 증시도 눌렸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올랐어요.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유럽은 10% 관세를 맞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유럽이 1%대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라인메탈이나 에르메스가 올라서 그런 것이지 나머지는 부진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시장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옵션 만기를 2주 안쪽으로 남긴 상태에서 오늘의 상승으로 콜옵션 감마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무게 있는 경제 지표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화요일만 하루 더 상승한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아주 작은 자극으로도 유럽 증시가 콜옵션 감마 스퀴즈를 맞으면서 폭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채권 시장은 눌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로존 채권이 반등한가 싶었는데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하락이 시작됐고요. 또 미국 국채 선물도 함께 끌어내리면서 주요 이평선들을 다시 깼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6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현물 수급으로 인해 올라간 것을 되돌려주는 정도의 흐름이지 특별히 채권이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 바스켓이 눌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지달러 등 일부 상품 통화들이 매도세를 얻어맞았는데요. 목요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금요일에 눌려서 마감하자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매도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0.6%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미국 세션 들어서 트럼프가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비달러 바스켓은 좀 더 강하게 눌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의미 있는 방향성이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박스내에서의 움직임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난 2분기 마감까지 있었던 일방적인 달러 약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점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새로운 지지선이 어디가 될 것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비달러 바스켓은 좀 더 얻어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이 주말간 있었던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예상보다 빠른 증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아시아 세션 출발을 갭다운을 했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아시아양 유가 프리미엄 인상하고 또 아시아 세션에서 유가가 꾸준히 반등하니까 유럽 세션에서는 그 주말에 있었던 예멘이 후티 반군이 상선을 공격해서 침몰시켰다 이 소식에 또 추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의 고점마저 돌파하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보면 4%짜리 장대 양봉 만들면서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에도 기름 변동성인 OBX 인덱스는 지난주의 눌림 구간을 전혀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했다고 하지만 이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구리 가격은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다시 톤당 9,800달러 초반으로 내려가는데 지난 2거래일간 눌림이 나온 것을 미국 세션에서 소화하면서 눌린 것이지 저는 이거는 급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구리 가격은 아시아 세션에서 대부분 하락했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저 그냥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죠. 달리 이야기하면 비달러 바스켓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시장이 관세 이슈에서 온전히 회복된다. 그러면 원자재 랠리는 이 자리가 출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주말간 있었던 뉴스 중 가장 큰 것은 트럼프의 그 이른바 오빠 법안, 그 OBBA 이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뭐 그런 법안이 있는데 아니 그게 이제 양원 통과를 마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머스크가 그 아메리칸 파티 미국 당을 창당하겠다 뭐 이런 걸 꼽겠는데요. 근데 지수 선물은 오히려 갭상승으로 반응했어요. 물론 아시아 세션에서는 나스닥 선물이 흘러내리긴 했지만 유럽 세션 들어서는 다시 올라왔고요. 또 미국 세션 들어서도 지수 선물이 초반에는 아주 좁은 박스 안에서 왕복 달리기를 하는 정도로 재미없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시가에 갭다운 7% 맞고도 제대로 반등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유럽이 종가 고가 마감하고 나서 미국 증시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일본과 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지수 선물은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에도 변동성은 얼마 살아나지 못했어요. 이는 지난주까지 애당초 변동성이 높았던 것도 있지만 이른바 타코 랠리, 그러니까 뭐 랠리까지는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7월 9일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걸 또 넘겨서 이번에는 8월 1일까지 협상 기간을 더 늘려준 것 아니냐 하라는 생각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가 기준으로 보면 특히 현물 종가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한 것은 맞지만 지난주 목요일 시장이 휴장을 앞두고 오전장 마감할 때까지 사실상 이틀치 움직임을 선반영해서 마감시킨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 증시가 이 정도 하락한다고 해서 의미 있게 부러진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건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장중 매도가 나오면 30분도 안 돼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직전 눌림을 절반 이상 만회하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완전히 위로 돌리려는 힘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후장의 반등이 실패하자 언더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눌림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면 기존의 그 관세 90일 유예 마감 시간인 7월 9일을 앞두고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면 이제 7월 9일이 8월 1일로 연장되거나 또는 적당히 관세 합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미국 증시가 더 간다기보다는 그동안 못 갔던 유럽이나 이머징 증시가 강하게 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4월이 첫 관세 폭탄 선언 이후 시장에서는 더 이상 관세에 대해서 민감해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는 뭐 하나 해결된 게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어느 정도 마치고 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과 부딪히게 될 텐데 중국과의 분쟁에는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투자자들은 7월 9일 이후에 있을 마지막 랠리를 최대한 즐기고서는 급회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당장은 하락 안 나온다는 거죠. 개별 종목에서는 대부분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얻어맞긴 했는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것이 눌렸지 뭐 엔비디아나 메타, 마소 같은 건 눌렸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한 움직임이 있었죠. 테슬라도 갭다운 7%를 맞았다고 하지만 반등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더 빠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4% 가까이 상승하고도 오후에 나머지 지수가 빠질 때도 잘 버텼거든요. 이제 팔란티어는 조금만 더 오르면 나스닥 시총 13위까지도 올라가게 생겼어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죠. 컨센서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 직후 이틀째예요. 그리고 먼슬리 옵션 프리미엄 굉장히 높죠.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 다이어트가 며칠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현재 변동성 기준으로 화요일 선물 시장의 기대 진폭은 상단은 419, 하단은 406포인트로 추정돼요. 지수 영향력이 큰 삼성전자가 시초가의 변동성 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짧은 바닥 확인 후 반등을 주는 것이 좀 이상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야 양 옵션 프리미엄이 높게 되고요. 또 오전장이나 오전 10시 30분까지 프리미엄을 충분히 녹인 다음 그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 그럼 그때가 진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는 이 트럼프가 한국에 관세 소환 보냈고 25%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미국 세션 점심시간에 그 트루스 소셜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이 전해졌죠. 그때 지수가 출렁거렸고요. 또 이후에 백악관 대변인인 그 캐롤라인 레빗이 확인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 시장은 이 정도면 별반 움직인 것도 아니죠. 다만 이 NDF에서 이 달러원이 1375원까지 가긴 했는데 그 전부터 달러원을 1350원대에서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 쪽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월요일날 아시아 세션에서 오지 달러가 급락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달러 인덱스의 단기 바닥을 보는 매수세들로 인해서 달러원은 좀 더 과다하게 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걸 타코 트레이드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관세 부과 유예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오케이 끝 내일부터 25% 맞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은근슬쩍 한 달을 또 연장해서 8월 1일부터 라고 하는 걸 보면 트럼프는 여전히 협상용 블러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증시는 시초가 혹은 오전장은 약세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지켜낼 것으로 봅니다. 지난 6월 24일 시장이 417선으로 레벨업을 하고 나서 고가권에서 지금 계속 지그재그 박스 만들고 있거든요. 이 박스의 하단선인 410선을 네 번째로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갭다운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혹은 깬다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회복하게 될지를 보고자 해요. 다만 시장이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또 상승 전환하는 것은 또 별개의 일이라고 보는데요. 자리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지려면 이번 만기는 좀 지나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선물이 일중 진폭 자체는 여전히 크겠지만 이번 주 내내 결국엔 양매도였군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관세 소환으로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인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5일 이평선을 중심으로 좀 얼마나 버티는지 이걸 보겠습니다.
당장은 7월 9일을 앞두고 변동성이 지금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바람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주일 정도는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이나 기타 증시가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을 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반대로 갭상승 출발 후 얻어맞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글로벌 증시 관점에서 보면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것일 수 있지만 미국 증시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꼭지를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같은 MSCI 에퀴가 지금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함께 상승한다 라고 하면 상승의 가속도가 붙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흐름이 엇갈리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방향성 전환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무게 있는 경제 지표가 없는 관계로 트럼프나 머스크의 어떤 뜬금포 발언 정도를 제외하면 미국 증시만큼은 의미 있는 방향성 보이지 못할 것 같고요. 장중에 나오는 노이즈들은 긴 관점에서 보면 무리 없이 소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유럽 증시가 지난주에 눌림을 회복하고 박스 상단을 돌파한 것에 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2주간 유럽이 박스 하단을 만들었다고 보고 롱 대응을 했지만 미국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내내 얻어맞으면서 옵션 프리미엄을 눌러놨는데 이제 한풀이 할 때가 온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거나 또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한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이 스크립트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